제가 분명 다잉라이트 비스트랑 하늘의 궤적이 동시에 출시해서 둘 다 해보기도 빡세고 둘 다 구매하기도 부담되기에 하늘의 궤적 하나만 플레이해보고 리뷰 남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 짓거리냐고요. 아니 그러기로 하고 게임들도 다 출시했는데 뒤늦게 제품키가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음부턴 제품키 미리미리 빼주세요. 제품키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못해보고 또 넘어갈 줄 알았는데 플레이해볼 수 있게 되었네요. 잠시나마 테토남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멋진 게임인데요. 여러 플랫폼으로 다 출시한 게임이고 저는 스팀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재밌게 잘 만든 게임이에요. 일단 저는 다잉라이트 1편만 좀 해봤고 2편은 패스했는데 1편도 찍먹만 해봤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이 시리즈가 1편이 상당히 유명한 갓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예전에 해봤고 제가 차멀미 배멀미 다 하는 사람이지만 게임 멀미만은 없는 사람인데 다잉라이트의 1인칭 시점에 스피드한 파쿠르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찍먹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2편은 해볼 생각도 안 했었죠. 그리고 그 생각이 이어져서 이번에도 비스트를 그냥 넘어갈 뻔했으나 다행히 꽁으로 해볼 기회가 생겼고 걱정을 하며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내성이 생긴 건지 아니면 기술력의 발전으로 어지러움이 덜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멀미 따윈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즘 3D 게임답지 않게 최적화도 문제없이 잘 돌아갔어요. 4K 고품질로 세팅했고 FSR 업스케일링 품질로 넣고 했습니다. 플레이하면서 딱히 프레임 드랍이나 스터터링 같은 건 느끼지 못했고요. 심지어 그래픽도 상당히 선명하고 깔끔한 그래픽이라 좋았습니다. 엔진이 뭔가 찾아보니까 C 엔진이던데 이쯤 되면 언리얼 5의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총기들도 나오는 게임이지만 근접 타격감이 상당히 좋아서 뚝배기 깨는 맛이 아주 좋았고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의 몰입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서 1인칭과 난이도에 따른 피로감만 아니라면 쉴 새 없이 쭉 플레이하기에도 정말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스타일을 제외하고 그냥 단순하게 근접 전투만 본다면 좀비 뚝배기를 따는 데드 아일랜드 2 같은 느낌이지만 상당히 상위 호환의 느낌을 줬어요. 노멀 난이도로 플레이 중인데 처음엔 좀 쉬운 편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밤이 되면 볼레틸이라는 괴물이 돌아다니는데 이 녀석이 쫓아와서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뻥 뚫린 도시 속의 좀비 게임인데다가 파쿠르가 메인인 속도감이 아주 빠른 게임이다 보니까 밤의 시야가 한정적인데다가 제 기준 어두운 건물 안에 있을 때는 1인칭의 시야 때문에 길 찾기가 너무 어려웠기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잘 만들어졌고 아무리 재밌다고 할지언정 무턱대고 입문하시기엔 몇 가지 주의사항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장르 특성상 입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게임이거든요. 첫 번째론 1인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겐 추천하기 좀 힘듭니다. 이 게임은 1인칭 중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게임은 아닐 거예요. 3D 멀미가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 1인칭 게임 그냥 가끔씩은 한다 하시는 분들도 1인칭 파쿠르 플레이 하실 땐 시야의 답답함과 흔들리는 화면 요런 것들에 좀 적응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대로 어두운 건물 안에서는 1인칭 시야의 한계 때문에 저처럼 방향 감각이 좀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헤매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침판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몹들도 많고 장애물도 많은 편인지라 지도를 계속 펼쳐보게 될 겁니다. 요새는 3인칭 게임들이 훨씬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적응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말이죠. 두 번째론 초반에는 전투에서 좀 피로함을 느낄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좀비들이 안아달라고 하면서 뛰어오는데 이게 거의 확정타 수준이에요. 나중에 가서 스킬을 배우고 하면 화해할 수 있지만 은근히 짜증납니다. 거기에 스태미너도 엄청나게 부족한데요. 초반엔 진짜 회피 몇 번 하거나 칼질 3-4번 휘두르면 스태미너가 바닥치기 때문에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스태미너 차오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피로도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반이라서 아직까진 겪지 못했는데 밤낮 전환 버그가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밤인데도 화난 경우가 있답니다. 이런 건 뭐 조만간 패치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가장 진입장벽이 있는 건 1인칭 파쿠르겠죠. 사실 이 부분만 극복된다면 몰입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1인칭 파쿠르 때문에 이 시리즈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임이기도 하고요. 이 게임만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벽에 매달려서 올라가고 이럴 땐 시야가 답답해서 별로라고 느껴지지만 속도감 있게 뛰어다닐 때나 높은 곳에서 점프하면서 낙폭 구르기를 할 때 그럴 때는 이 게임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신선함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1편에 비해서 훨씬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생각보다 장르 자체가 입문하기 어렵다는 거지 이 시리즈 중에서는 그래도 입문하기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비 게임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좀비들보다 더 막강한 테토남이기 때문에 공포 게임의 느낌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데 그나마 밤이 된다거나 서늘한 느낌이 드는 브금을 좀 잘 깔아줘서 분위기를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공포 게임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스리리는 느낌을 살려주는 맛이 있어서 저로서는 더욱더 몰입하기 좋았고 장점으로 꼽고 싶었어요. 거기에 이게 은근 파밍하는 재미와 직접 내가 쓰는 물건들을 전부 다 제작해서 다녀야 하는 이런 게 또 은근 숨겨진 꿀잼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 해본 좀비 게임들을 좀 종합해서 보자면 라오어 할 때의 파밍 재미도 좀 있고 데드 아일랜드 할 때의
뻑뻑이 터트리는 맛도 조금 있는데다가 이 게임만의 전매 특허인 속도감 있는 파쿠르까지 더해진 그래픽과 최적화까지 좋은 좀비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인생 게임이니 역대급이니 이런 표현까진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가격 대비는 차고 넘치는 재밌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